29살엔 통장에 5천만 원도 없냐라는 말을 들었었고 31살 땐 그 정도 나이면 집 한 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꾸지람을 들었었어요. 33살에는 너 진짜 1억도 없냐? 인생 헛살았다 라는 말까지 들었죠. 여러분도 마치 공식처럼 20 몇 살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모았어야 되고 30 몇 살에는 이 정도 자산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말들 속에서 본인을 괴롭히고 있진 않나요? 난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면 오늘 영상 꼭 봐주세요. 36살까지 1억 원을 모으고 37살에도 세금 떼고 약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벌었지만 그 돈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2025년 한 해에만 1억 6천만 원 정도 썼었거든요. 돈을 모으는 일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 불안함을 피해서 이런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남에게 나를 증명하려고 돈을 모으는 그 끝은 결국 파국이더라고요. 이 경험으로 깨달았던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 없이 돈을 모으게 되면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두 번째는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일은 나의 심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 번째는 한번 돈을 모아본 사람은 또다시 그 금액을 모을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1년 반 만에 1억 원을 모은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단시간 내에 얼만큼의 돈을 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돈이라는 키워드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저희 독서 습관 모임 분들에게도 많이 물어보고 수업 도중에 수강생 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보는데요. 대부분 돈을 떠올리면 불편함, 막막함, 거부감, 짜증남, 하지만 가져야 하는 것 이런 감정들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딱히 다르지 않아요. 평생을 돈이 없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보니까 돈을 떠올리면 고통스럽고 심장이 빨리 뛰고 불편한 감정이 들면서도 또 이게 없으면 살지를 못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들을 억지로 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 계속해서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죠. 1년 전인 2025년 1월만 해도 모아놓은 돈이 1억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든든했어요. 돈이 있다는 사실도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지만 이번 생에는 절대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1억 원을 모은 경험이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이어졌거든요. 하지만 딱 1년이 지난 지금 2026년 1월에 제 통장엔 1,000만 원 뿐입니다. 아까 제가 영상 앞단에서 1억 원을 모았지만 1,000만 원만 남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게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힘들게 모은 돈이 줄줄 새나가는 걸 보면서 내 안에 돈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1억 원을 모았던 원동력도 두려움 덕분이었고 1억 원을 모은 다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른 데 다 날려버린 것도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딱 1억만 모아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1억만 모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돈을 모았는데 막상 돈이 모이고 나니까 희망차고 행복한 게 아니라 막막하고 답답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졌어요. 그 막막함이 들었을 때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제 안에 두려움이 커지다 보니 가장 가까운 사람 의견에 휘둘리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 있으면 다 해결돼. 돈을 더 벌려면 지금 네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면 안 돼. 다 뜯어 고쳐야 돼. 네가 하는 일은 너무 한계가 있어. 저는 이미 월 1,000만 원 넘게 벌고 있는 상태였고 나름 3년차 1인 사업가로서 일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저조차도 저를 믿어주지 못했었나 봐요. 그리고 제 안에 숨겨진 욕망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전 남자친구의 말은 제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말들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이었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는 그 친구 말대로 움직여보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치관과 반대되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 제 안에 찜찜함과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올랐고 점점 제 자신을 못 믿게 되니까 결과들도 좋은 것보단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 결과가 또 멘탈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저는 올해 38살이에요. 89년생이고 법이 바뀌었으니 사실 만 36살입니다. 아직은 예전 한국 나이 언급이 더 편해서 법이 바뀌기 전 나이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33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황장애가 생겨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고 34살에는 빚 갚느라 모아놓은 돈이 0원이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이었죠. 35살부터 회사가 아닌 1인 사업가로 돈을 벌면서 감사하게도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고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적금 통장이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저는 그때 적금에도 한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잖아요. 그렇게 36살 가을까지 매달 60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서 1년 반 만에 1억 원을 모으게 됩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100% 노동 수익이고 여기에 투자 수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수능이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해서 30대 중반에 회사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약 14년 동안 돈 버는 일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이 생겼었고 34살에 회사 밖에서 다른 일을 시도하면서 생긴 빚까지 해서 10년 넘게 약 8천만 원이라는 빚을 갚으며 살아야 했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학창시절에도 요금돈 없이 살아야 했고 매점에서 빵 하나를 마음 편히 사 먹지를 못했었어요. 19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에는 17년 동안 부모님한테 한순간도 손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교통비, 통신비, 식비, 보험비, 교재비 등 20살 이후로는 제가 다 벌어서 썼기 때문에 경제관념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38살이 된 지금 사실 나는 경제관념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14년 동안 월급쟁이로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고 3년 동안 1인 사업가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았지만 저에게 돈은 난 너처럼 나에 대해서 모르는 애랑은 못 있어 라며 도망간 존재 같아요. 그렇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니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심리적으로 가장 애착을 두고 있는 전 남자친구의 의견에 더 많이 흔들리게 되었고 그 결과 돈에서도 인생에서도 관계에서도 건강에서도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영향들을 받아서 했던 선택들은 2025년 한 해에만 청담동으로 독립을 했고 직원을 고용했고 에어비앤비라는 새로운 부업에 도전을 했었고 새로운 경험들에 아낌없이 돈을 쓰고 교육비에도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딱 1억 원을 모으자마자 돈이 물새듯 사라진다고 하죠.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은 쉽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다 투자했다가 날리면 어떡하지? 돈이라는 건 뭘까? 왜 나는 돈만 생각하면 이렇게 허무할까? 이 돈을 의미 있게 만들지 못하면 어떡하지? 정작 돈을 모아가면서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더 가능성 있는 행동들을 하지 못하고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은 결국 돈 버는 일에까지 브레이크를 걸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025년 6월부터는 일부 돈 버는 행동들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지출은 점점 늘어나는데 돈을 버는 건 멈추었으니 제 재정 상태는 계속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성공한 사람들의 계기가 보통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덕분이잖아요. 저도 똑같이 가난을 겪고 가난이 싫었고 돈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왜 나는 그 결핍이 동기부여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 돈 때문에 힘들었던 상황이 저한테는 엄청 큰 고통이었나 봐요. 너무 큰 고통이라서 제 기억 속 어딘가에 깊이 묻혀져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심리학적 용어로는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부르는데 인간관계나 커리어, 가족과의 관계에서 생겼던 트라우마는 어느 정도 끄집어내고 마주하고 치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돈에 있어서는 그 트라우마 치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돈에 대한 트라우마를 해결해야 할 때인 거구나 라는 거를 1억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트라우마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도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도 브레이크가 계속 걸릴 거고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이 실수를 또다시 반복할 겁니다. 그럼 그 단계인 돈을 관리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겠죠. 저의 이런 미련하고 멍청한 경험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유튜브에 영상으로 공유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저처럼 돈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고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 트라우마를 꺼내서 치유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1억 원을 모은 다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도 돈에 대한 감정이나 심리 같은 거 잘 모르겠어도 일단 1억 원을 모으는 거는 모두가 도전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 정도 돈은 있어야 하는 나이니까 이거 아니고요. 남들이 다 돈을 모으면서 살아가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배우고 깨닫는 게 진짜 많거든요. 돈을 아끼는 과정에서 삶의 우선순위도 들여다보게 되고 집안도 정리해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려보기도 하고 내 시간을 어디다 많이 써야 하는지 어디다 덜 써야 하는지 시간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고 돈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1억을 모은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고 소비라는 거를 통해 나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들여다보게 돼요. 저도 1억 원을 모으고 그 돈이 정말 빠르게 사라졌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은 제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1억 원 만드는 데는 자신이 있어요. 아끼는 것도 배웠고 돈을 더 버는 방법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빚이 있다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빚을 갚는 과정 또한 모으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어쩌면 빚 갚는 경험이 그냥 돈을 모으는 과정보다 더 힘들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빚을 갚고 있거나 다 갚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돈을 모으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저도 10년 동안 8천만 원의 빚을 갚으면서 그 당시엔 내 인생엔 미래가 없다. 난 평생 이렇게 빚만 갚다가 죽겠지? 이거 다 갚으면 또 다른 빚이 생기겠지? 그런 생각들로 무서움이 가득했었어요.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 받으면서 한 달에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빚을 갚는데 다 쓰려고 하니 거의 밥도 못 먹고 생활하는 게 다반수였고요. 취미생활, 데이트, 쇼핑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교통비라도 아끼고자 버스 타야 할 거리를 걸어다녀서 2시간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반 만에 1억 원을 모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빚을 갚으면서 투잡, 쓰리잡 했던 그때의 생활들이 제가 1인 사업을 하는 것에 많은 밑거름이 되어주었거든요.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보면 정기적인 23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100억 원을 가진 자산가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규칙적인 수입이나 월급이 100억 원을 가진 사람만큼이나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의 힘을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점점 세상이 노동으로 버는 수익의 가치는 폄하되고 있고 느리고 묵묵하게 돈을 버는 것의 중요성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슬플 때도 있어요. 밤낮 없이 힘들게 일해서 손에 쥐는 돈이 겨우 200만 원이라도 언젠간 그 경험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로 되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당장 1억 원을 모으는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생각하고 돈에 대한 감정을 공부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